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2018타기 9356호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입니다. 자, 토지 면적이 15.77평. 어느 정도 좀 넓은 편에 속하죠. 이 정도면. 건물 전용 면적이 23.93평. 대략 한 29평, 30평 이 정도 되는 아파트일 겁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있고, 자, 이 건물은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이죠. 자, 이렇게. 자, 여기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매 나온 건 이 부분 건물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건물을 낙찰받는데 이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모두가 공동으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을 이 전용 면적 그 면적 비율만큼 이 토지에 대해서도 지분의 소유권을 받습니다. 모두의 공동으로 이 토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토지에 대한 어떤 매각이라고 함은 토지의 그 전용 면적, 건물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그 토지의 소유권까지 매각을 한다. 즉 낙찰받고 나면 이 건물, 이 부분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이 토지에 관한 사유권까지 같이 가져가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2억 7,200이고 현재 한 번 유찰돼서 80%인 최저가 2억 1,760만 원입니다. 매각 기일은 2019년 9월 20일, 현재 38일 남았습니다. 아직 입찰 한참 남은 물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지금 정확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등기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자는 주식회사 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금융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공아파트입니다. 건축된 지 한 20여 년 정도 된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물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건 송달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문건 접수가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등기소에 등기 필증이 제출됐고 2018년 11월 자, 이쯤에 경매가 접수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황조사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 제출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다른 건 없네요. 가압류권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 임차인이라든지 낙찰 이후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해관계자의 접수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현황. 자, 보시면 대지권 소유권으로서 약 15.77평에 해당하는 지분 매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주공 아파트죠. 전용면적 23.92평. 자, 이렇게 매각을 한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어떤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나 점유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일괄해서 매각한다는 겁니다. 물건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자의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문건 접수 내역도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확인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박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 있고 근데 어떤 용도 전입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어떤 임차인 이름이 있고요. 점유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 주거 점유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 조사자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장 갔을 때 자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행관이 현장 갔습니다. 자 이 해당 매물에 현장에 가니까 자 현장에서 만난 점유자는 소유자는 아는 언니다. 자 소유자의 아는 언니가 임대차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다. 네, 전입세대 열람해보니까 전입된 세대는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소유자의 지인인 밥 땡땡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김 땡땡 누군가 있습니다. 자 근저당 2016년 9월 30일 이때 대출을 받았네요. 채권 최고 금액 1억 8,900. 가장 먼저 있는 선순위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이후에 있는 근저당, 가압류 모두 사라집니다. 자 이것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경매 기입 등기 가압류까지 전부 다 소멸되고 아까 위에서 보셨던 점유자인 무상의 점유자인 소유자의 지인 자 그분은 이 말소 기준 권리 이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날짜보다 빠른 전입일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인수될 수도 있는 어떤 위험한 점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나 전입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점유는 하고 있을지언정 전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집에 점유하고 살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결코 해할 수는 없죠. 질서가 있으니까. 자 따라서 이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단감 주공 아파트 만약에 매수인이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사항이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 이후에 모두 소멸될 겁니다.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점유자의 명도시 누가 실제 쓴 그 관리비에 해당하는 그 세대에 사용하면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이사 비용과 그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관리비가 이 관리비 연체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 금전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 포함 여부인지 관리실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자 임차인은 없습니다. 자 없는데 점유자는 있습니다. 소유자의 그 아는 언니로 그 무상 점유하고 있다. 전입세대 일람 내역에는 전입된 세대가 아무도 없다.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그리고 플러스 그 소유자의 지인 그 점유자 이 두 무상 점유자 이 두 세대를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게 확실하면 그 현황조사서의 기록과 다르게 자 현황조사서의 기록과 똑같이 현장에 정말 없다면 이 점유자 세대만 상대로 명도를 하면 됩니다. 소유권자 플러스 점유자. 자 예상 명도 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한 3개월 정도 되고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300에서 350 정도 강제 집행 비용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사 합의를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예상 낙찰가에는 자 우리가 입찰하고자 하는 가격에는 그 점유자를 명도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자 그 비용만 감안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자, 그 점유자의 명도를 가져오는데 그 점유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만 감안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물건을 얼마 정도 썼을 때 이익이 되고 또는 손해가 되고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거래 가능 금액입니다. 거래가 가능할 것 같은 금액 이것은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광고 나가고 있는 이 매도 호가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진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데이터 외에 실제 현장에서 거래 가능할 법한 금액 아파트 금액을 거래 가능 금액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동평행대 물건
비슷한 물건들인데 보시면 2억 8천부터 2억 3천5백까지 다양합니다. 우리가 4층인가 그런데 뭐 비슷한 2층도 2억 3천5백이 있습니다. 2억 8천 이런 금액은 2억 7천5백 이런 금액은 우리하고 맞지가 않죠. 이런 2억 3천5백 이 금액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가장 거래 가능한 근접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거래 사례 보시면 2019년도에 거래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니까 2월 달에 14층인데 2억 3천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2018년도 2월 달에 있었던 14층 금액이 현 시점 2019년 지금 8월인데 이때의 거래 가능한 금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물론 영향은 미칠 수는 있습니다. 매도자들이 나는 이 집을 얼마를 팔면 좋을까 살펴보니까 가장 최근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이 가격이 팔렸다. 매도자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의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최소한 이 가격은 받고 싶겠죠.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이 가격을 정말 받고 싶어 할 것이고, 상승하고 있는 그 상황이면 이 가격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 부르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욕심,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희망하는 금액은 언제나 시장에 거래 가능 금액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거래 가능한 금액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양 당사자의 생각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금액이지만 실제 매도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의 생각은 이 가격, 작년 2월에 이루어진 이 가격을 보고 현재 아마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이거라도 받고 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호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 그리고 좀 층이 좋은, 조금 좋은 10층이나 그리고 뭐 10층 정도, 10층 이 물건은 2억 8천까지 호가하고 있는 거죠. 뭐 수리까지 좀 된 모양입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감안했을 때 감정이 2억 7,200입니다. 감정이 2억 7천. 이 감정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죠. 현재의 시세, 거래 가능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규칙에 따라서 잘 했을 겁니다. 근거를 잘 제시했고 감정평가서에 보면 근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게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의 거래 가능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래 가능한, 얼마를 주고 지금 부동산 가면 살 수 있느냐. 많게는 지금 호가하고 있는 2억 3,500이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없고, 물건은 나와 있고 한 상황이니까 1,000만 원 정도 깎아서 2억 2,500을 하한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낙찰 받고자 한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확률이 높을 겁니다.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백양 푸른 채, 주공 아파트, 삼익 아파트, 있는데, 자, 이 중에 가장 최근 물건 2개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내용을 분해해 보면, 전용 면적 18.1평과 전용 면적 15평, 2개를 나왔습니다. 자, 2층과 3층, 둘 다 남동향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차에 낙찰이 되더라는 거죠. 3차에. 그럼 이쯤에 경매가 진행됐으면 2018년 후반에 감정이 됐을 겁니다. 이때 된 감정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거죠. 우리 지금 단감 주공 아파트처럼 전혀 거래 가능 금액의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진행됐을 거다. 그래서 3차까지 유찰되는 거죠. 1차는 터무니없는 감정. 자, 그래서 현실성 있는 가격이 2차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2차가 현실성 있는 가격은 되었지만 이 가격으로 매입했을 때의 이익은 별로 없다. 경매로 이익은 좀 더 쌓아야 된다. 그럼 3차까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됐다라는 거. 3차까지 유찰이 되니까 경쟁률이 무려 10대 1과 20대 1이 됐습니다. 2차까지 왔을 때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던, 거들떠 보지도 않던 물건인데 3차까지 오니까 10여 명, 많게는 20여 명이 입찰을 했다는 거죠. 자, 이 20명 정도라는 숫자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분명히 투자자 있습니다. 예, 지금 나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뭔가를 사두고 장래를 기대하는 그런 투자자가 분명히 섞여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 목적, 나는 이 집에서 꼭 살아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된다고 하는 실거주 목적의 입찰자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 모든 수요가 다 덤빌 만큼 가격적 매력 있다고 보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이러할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하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88과 96%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거죠. 데이터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의 감으로, 자, 가중 평균을 구해보니까 94.52% 정도 예상이 되고요. 매도가 2억 2,500일 때, 자, 2억 2,500일 때 예상되는 낙찰가는 2억 1,268만 원. 자, 상한가 적용하면 2억 2,213만 원. 2억 2,130만 원. 2억 1,200, 2억 1,300 정도 되겠네요. 2억 1,300과 2억 2,200. 2억 1,300과 2억 2,200. 자, 이 사이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만약에 최저가가 이쯤 있으면 유찰될 수도 있고 낙찰될 수도 있고, 그 최저가의 부근, 아주 그 부근 언저리 어딘가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수에 낙찰될 수도 있고 유찰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는 1.1%입니다. 만약에 자, 2억 1,900이 최저가를 살짝 넘는 금액 2억 1,900이 낙찰이 된다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비용 300만 원 꼭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꼭 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입찰 전에 낙찰가를 산정할 때 이 금액을 반영을 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금액이 안 들어가면 뭐 그만큼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2억 2,470만 9천 원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구독 신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기부 1% 꼭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